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픽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소설가 문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 편집위원 맡고 있는 차경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에픽 편집위원 활동과 더불어 그전에 이제 서울에서 작은 문학서점 고요서사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에픽 만들고 있고 소설 쓰는 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소설 쓰는 정지영이라고 하고 에픽 편집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학장 안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문예지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또 새로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문예지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문예지들이 각자 나름의 개성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한 가지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서사를 강조하는 문예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집위원들 몇이 모였을 때 저희끼리 뭐 독립저치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근사한 옷을 입게 됐고요. 또 다산북스의 캐치프레이즈가 더 조이 오브 스토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도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에픽이라는 잡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편집은 확정돼서 픽션과 논픽션을 아우르는 서사 중심의 문예지를 컨셉으로 잡고 모인 것은 작년 여름으로 기억하고요. 실제로 책이 나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보통 문예지를 이렇게 오래 준비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히 원고를 첨삭하고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구와 진실에 관한 또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에 관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물론 그 과정이 꼭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일종의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그런 스터디 같은 그런 모임들을 계속 가지면서 저희 잡지의 어떤 깃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덕분에 이제 이 준비 과정 덕분에 저는 이 잡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든지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픽이라는 단어는 서사시, 서사문학 또는 장대하고 방대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저희가 잡지를 기획하면서 보다 좀 넓은 문학장 안에서 다양한 서사 장르들을 소개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것과 맞닿는 지점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 에픽이라는 단어에 I를 하나번을 써서 PIIC 고유명사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잡지의 많은 세부 기획들이 이 나란히 놓인 두 I에 좀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이 만났을 때 혹은 한 세계와 다른 세계가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비교적 익숙하게 읽었던 픽션과 그리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라는 장르가 만나서 생긴 어떤 지점들도 이 나란히 놓인 두 개가 좀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뭐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라는 용어 안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서사 형식이 강조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논픽션이라고 말하게 되면요, 지금 방금 기자분들께서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논픽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담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은 그것을 이야기 형식 자체가 소위 이제 허구적인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게 되는 일정한 거리두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성적인 요건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도자료, 저널리즘 성격으로부터 문학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구성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문학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말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모순적인,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낸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는 것은 구성적인 재구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논의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어 자체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재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가게 되지만 뭐 아무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루지만 그것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어내는 그 장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은 이 논픽션을 다루고자 하는 거는요, 그 알렉시에비치 같은 그 소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긴 한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의 현재의 문학장 안에서 알렉시에비치와 같은 작가들이 어떻게 문학장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장르적 기반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온라인 이제 서점 같은 경우는 도서관법을 보시면요, 올리버 섹스 같은 저자들 사실은 이 자체로는 문학적인 소설인지 소설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 논픽션 문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과학저서 혹은 심리학 혹은 명저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문학에 가깝다면 소위 에세이 정도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논픽션이라는 장르를 문학이 아닌 것으로 계속 이해해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애당초 문학으로서의 독법을 개발하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을 만들고 지면을 만들고 논픽션을 소개하려는 목적은요, 1단계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이 문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독자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좀 일정한 설득을 하고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문학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장르가 논픽션,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논픽션과 픽션을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지금의 픽션 중심의 문학장은 논픽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픽션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인 작가인 서장원 작가에게 픽션과 논픽션을 허물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작가에게는 기존의 픽션을 쓰는 작가들, 그러니까 기존의 픽션을 쓰고 있고 픽션으로 소개되는 독자들에게 읽히는 작가들도 소개하는 한편, 논픽션으로서 이미 쓰고 계시거나 혹은 논픽션의 저서를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학적인 가치로서 이거 문학장들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을 동시에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를 허문다라는 것이 모든 소설들은 이제부터 논픽션과 구분이 없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지금의 한국 문학장 안에서의 그 문학이 소위 문학 비문학, 그래서 논픽션 자체가 애당초 소외된 개념이었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문학과 지금 이미 비문학으로 언급되어 있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분류되어 있던 장르들을 문학 안에서 다시 말해서 문학을 다시 픽션과 논픽션의 개념으로 아우르는 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 전혀 없었던 장르가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읽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은 이미 한국에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문학의 약속으로 읽지 않아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약속을 에픽을 통해서 이것이 문학이다라고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하자면 아까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모순적이지 않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크리에이티브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 논픽션은 사실 진짜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마트에 가보시면 전보 슈림프라는 게 있잖아요. 새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제 전보 슈림프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은 그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용어는 영리문학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논픽션들 중에서 저널리즘의 바탕을 둔 소위 말하는 르포르타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논픽션이 아닌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논픽션들을 가리켜서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라는 용어를 부르고 있고 이거는 사실 영미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이고요. 다만 우리도 봤을 때 우리도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호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에세이, 수필 이런 식으로 비문학으로 분류됐던 이 문학 텍스트들을 불러오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위원이나 필진의 구성이 기존의 문학 독자를 조금 배제하는 혹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요. 사실 창간호 그리고 새로운 문예지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은 새로운 작가, 참신한 작가의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도가 기존의 문학 독자들에게 익숙한 작가를 배제한다라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꽤 오랫동안 신인 작가들의 글들을 같이 읽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몇 호에서 적절히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 3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필진이 구성이 완료가 된 상황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라면은 기성, 신인 구분 않고 저희가 적절히 골고루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청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은 문학 독자들이 굉장히 기존에 좋아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 에픽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사 위에 서사가 이제 중첩적으로 깔려있는 형식의 이제 백화점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을 사실 저희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잡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버리는 지면이라고 소소히 얘기하는 뭐 그게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간략한 어떤 쉬어가는 코너의 성격 될 수 있는 것들로 좀 구성이 되기 마련인데 저희가 애초에 기존의 잡지 같은 잡지 형식에서 좀 벗어나거나 했기 때문에 한 파트마다 좀 힘을 많이 실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하나의 글 하나하나마다 완결성을 지니고 있고 그 서사가 그 안에서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 잡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점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차차 이제 논픽션 작가님들께는 저희가 뭐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청탁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1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논픽션 안에서 뭐 구슬록, 르포르타주, 메모어가 구분되는 게 사실 필자들에게도 이해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르포르타주의 성격에 맞는 키워드라던가 구슬록에 맞는 키워드를 좀 필자들이랑 많이 논의를 해서 각 장르,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좀 주제들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I+I와 가장 연결되는 제호이긴 하지만 김인석 작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안에서의 고스트라이터라는 이제 행위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줬고 그리고 김순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제 이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길보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메모 형식으로 전달을 하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이거 너무 소설 같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럴 만한 글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완결성을 통해서 각 글의 이제 고유한 매력도 있지만 이 서사, 잡지 안에서도 어떤 유기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